지금 제가 하품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벌써 입과 근육이 움찔거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며 입을 크게 벌리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걸 단순히 피곤함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뇌와 뇌 사이의 무선 통신이자 일종의 시스템 해킹입니다. 도대체 왜 내 뇌는 남의 하품을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인류의 생존 전략과 공감 능력, 그리고 뇌의 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타인의 행동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진짜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사회적 성공의 열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장 흔한 오해부터 폐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뇌과학계에서 오래전에 폐기된 가설입니다. 만약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면 운동선수들이 격렬하게 뛰면서 산소를 소모할 때 계속 하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교 연구진이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녀석들입니다. 연구원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자 원숭이가 직접 먹지도 않았는데 원숭이 뇌 속의 특정 부위가 마치 자기가 먹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뇌 속에도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초고성능 시뮬레이터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는 순간 뇌는 그 행동을 내 머릿속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합니다. 누군가 하품하는 것을 시각 정보로 받아들이는 순간 뇌의 시각 피질은 이 정보를 전두엽과 두정엽에 있는 거울 뉴런 시스템으로 쏘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뉴런들은 마치 내가 하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죠. 이때 우리 뇌의 CEO인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억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참아라, 혹은 저 사람은 그냥 피곤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하품이라는 자극은 워낙 강력해서 이 억제 시스템을 뚫고 운동 피질을 직접 타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턱 관절을 벌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뇌가 타인의 상태에 강제로 동기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이런 값비싼 에너지를 써가며 남의 행동을 따라 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여기에는 생존이라는 아주 냉혹한 경제학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무리지어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의 결속력과 동기화였습니다. 누군가 하품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니 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이거나 혹은 막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자는 신호입니다. 리더가 하품을 했을 때 무리의 구성원들이 이를 따라 한다면 집단 전체의 생체 리듬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깨어나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고 사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품의 전염은 집단의 행동 패턴을 통일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품 전염은 당신의 사회적 지능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미국의 베일러 대학교 연구팀은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하품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을 조금 더 키워봅시다. 하품이 뇌를 식혀주는 냉각장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우리 머릿속의 유압 시스템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금고 안에 갇혀 있고 그 안은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액체는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하지만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쏟아내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하수도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는 그 짧은 순간 두개골 내부의 압력은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이 압력 변화는 정체되어 있던 뇌 척수액을 힘차게 순환시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때 뇌 속에 쌓여있던 아데노신 같은 피로 물질과 각종 대사 부산물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품은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뇌라는 거대한 공장에 오염된 폐수를 정화하고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하는 대청소 작업인 셈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할 때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 내부의 환경이 쾌적하게 리셋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커니즘을 사회적 관계와 비즈니스 전략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앞서 하품 전염이 공감 능력의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지금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호감이 가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나와의 유대감을 얼마나 깊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슬쩍 자연스럽게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하품을 보고 5분 이내에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면 그것은 청신호입니다. 상대의 거울 뉴런이 당신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당신에게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무의식적인 호감을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강아지조차 주인이 하품을 하면 따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종을 초월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당신이 몇 번을 하품해도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당신을 응시하거나 다른 곳을 본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상대의 뇌는 지금 당신에게 공감 채널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분위기를 환기시켜 상대의 닫힌 거울 뉴런을 억지로라도 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만든 치명적인 오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 앞에서 하품하는 건 예의가 없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하품이 나올 때 입을 틀어막거나 억지로 삼키며 참아내곤 하죠. 노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본 손실입니다. 뇌가 과열되어 쿨링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체면이라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시스템 점검을 강제로 취소해버리는 꼴이니까요. 하품을 억지로 참으면 뇌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스트레스는 가중되며 집중력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멍해지거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죠. 성공한 사람들의 뇌 활용법을 보면 자신의 생체 리듬을 아주 기민하게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그들은 하품이 나올 때 억지로 참으며 버티는 미련한 짓 대신 잠시 1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뇌가 원하는 리셋을 허락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품은 당신의 의지박약이나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열된 뇌를 식혀 다시 최고 효율로 가동하려는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며 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회적 뇌의 정교한 통신 신호입니다. 남의 하품을 따라하는 건 당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증거이고 내 하품이 전염되는 건 내가 그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는 하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누군가 하품을 할 때 덩달아 하품이 나온다면 내 거울 뉴런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하품이 쏟아진다면 죄책감을 갖는 대신 뇌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주인님, 지금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 제가 잠시 식혀드리겠습니다 하고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오늘의 행동 미션은 간단합니다. 내일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품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3초의 짧은 실험이 100마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진단해 줄 것입니다. 뇌의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